인류는 왜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기술은 인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됐습니다. 25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은 생존을 위해 사냥과 채집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었고 창과 활, 수레, 바퀴, 증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은 인간의 노동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으로서 게으른 존재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기계가 대신하길 바라며 트랙터와 콤바인,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은 근력을, 전기는 증기기관을, 컴퓨터는 계산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각을 일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계는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습니다. 자동차는 다리, 굴삭기는 팔, 세탁기와 청소기는 가사노동, 엑셀은 계산을 대신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두뇌를 대신합니다. 판단과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대신하기 시작했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불립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는 기계를 꿈꿨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청동 거인 탈로스, 중세의 오토마타처럼 말이죠. 18세기 유럽의 기계 인형처럼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열망은 수백 년 동안 인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꿈은 20세기 컴퓨터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은 독일군의 암호 장비 애니그마를 풀기 위해 기계로 계산하는 발상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현대 컴퓨터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튜링은 전쟁 후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공지능 연구의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학회에서 존 메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 사용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20년 안에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느린 속도, 부족한 메모리와 데이터, 인간 사고의 복잡성 때문에 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 아닙니다. 창과 바퀴, 증기기관, 컴퓨터로 이어진 인류의 여정이 생각하는 기계라는 목표를 향해 자연스럽게 발전한 결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 모인 세계 최고의 학자들은 20년 안에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는 컴퓨터가 막 등장해 속도가 빨라지던 시기라 정부 지원과 언론의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사과를 보면 1초 만에 알아차리지만 컴퓨터에게는 수천 수만 단계의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에게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극도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초기 인공지능은 학습하는 대신 사람이 모든 규칙을 직접 입력했습니다. 열과 기침이 있으면 감기라는 식의 규칙을 수만 개 입력해 활용했는데 이를 전문가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으나 현실의 예외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새는 하늘을 난다는 규칙에 타조나 펭귄 같은 예외를 끝없이 추가해야 했고 결국 규칙 기반 방식으로는 세상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대에 첫 번째 인공지능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와 기업은 투자를 줄였고 연구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연구자들은 스스로 배우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인간의 뇌 속 뉴런 구조를 흉내낸 인공신경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혁신적인 개념이었지만 1980년대의 컴퓨터 성능은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후 산업 현장에 잠시 붐이 일기도 했으나 곧 두 번째 인공지능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대신 머신러닝 패턴 인식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수십 년간의 실패는 오늘날 기술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빅데이터가 축적되었고 그래픽 처리 장치가 발전했습니다. 데이터, 컴퓨팅 성능, 알고리즘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인공지능은 긴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다시 깨어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분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대중에게 체감하게 만든 계기는 챗GPT였지만 그 바탕에는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리 힌턴,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리고 구글이라는 세 축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고양이 사진 한 장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양이의 귀, 눈, 수염 등 무수한 예외 조건과 규칙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사람이 규칙을 주는 대신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스스로 특징을 찾게 만드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 방식입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턴 교수는 1980년대부터 모두가 실패했다고 조롱하던 인공신경망 연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성능이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해결되었습니다. 1993년 젠슨 황이 창업한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용 GPU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일을 하나씩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달리 GPU는 단순 연산을 수만 개씩 동시 처리하는데 뛰어났습니다. 이 GPU가 바로 막대한 동시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의 최적의 장비였던 것입니다. 젠슨 황은 범용 연산 플랫폼 쿠다를 구축하며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인터넷 확산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알고리즘, GPU, 데이터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적인 이미지 인식 대회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제프리 힌턴 교수 연구실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와 일리아 수츠케버가 개발한 알렉스넷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하며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빠르게 포착한 구글은 제프리 힌턴 연구팀을 영입하며 인공지능 전반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데미스 허사비스가 설립한 딥마인드 역시 2014년 구글에 인수되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은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축적된 데이터, GPU 혁명, 힌턴 교수의 인공신경망 연구, 그리고 구글의 과감한 투자가 수십 년간 쌓여 결실을 본 결과였습니다. 제프리 힌턴이 아이디어를 지키고 젠슨 환기 컴퓨팅 성능을 준비하며 구글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든 덕분에 인공지능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챗GPT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공개한 챗GPT는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하며 인터넷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챗GPT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다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딥러닝, 트랜스포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직관적인 서비스로 묶어낸 혁신이었습니다. 원래 오픈AI는 2015년 거대 기업의 기술 독점을 막고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였습니다. 창립에는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그렉 브록먼, 일리아 수츠케버 등이 참여했습니다. 스타트업 성장 전문가였던 샘 올트먼은 기술을 대중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대중화하는 데 집중했고 테슬라 자율주행 사업과의 이해관계 차이로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를 떠난 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언어를 완전히 이해해서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문장을 학습하며 단어 사이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다음에 올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예측하는 원리로 동작하며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단순한 예측 모델이 엄청난 규모의 빅데이터와 결합하면서 번역, 요약, 코딩,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챗GPT의 등장에 트랜스포머 기술의 원조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조직을 가진 구글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구글은 제미나이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빠르게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찍이 오픈AI의 가능성을 알아본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윈도우, 오피스, 애저, 클라우드 등 자사 제품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엔트로픽, XAI뿐만 아니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까지 참여하는 치열한 주도권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경쟁의 중심은 단순히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더 우수한 반도체 수급, 안정적인 전력 공급, 거대한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을 다투는 국가 산업 인프라의 싸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모델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메모리, 클라우드, 전력망까지 산업 연쇄 구조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화면 속 디스플레이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시각과 청각, 물리적 신체를 갖게 되는 피지컬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단계로 진화한다면 단순한 디지털 혁명을 넘어 현실 세계를 직접 바꾸는 또 다른 거대한 혁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챗GPT의 뛰어난 기능에 전 세계는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을 넘어섰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아니라고 답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즉 AGAI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보고서 작성, 번역, 코딩 등을 훌륭히 수행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직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현실에서 실험을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5살 아이가 뜨거운 컵에 한 번 데인 뒤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평생의 상식을 축적하는 것과 달리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생성할 뿐 직접 세상을 경험하며 상식을 쌓지 못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 인공지능입니다. 반면 AGAI는 사람처럼 새로운 문제와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고 배우고 추론하며 폭넓은 문제를 인간 수준으로 해결하는 범용 지능을 뜻합니다. 인간이 블록으로 집을 만든 원리를 응용해 다리와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한 영역의 경험을 다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일반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픈 AI나 구글 딥마인드 같은 기업들이 AGAI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이유도 단순히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작업을 인간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는 범용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AGAI가 현실화되면 마케팅, 회계, 법률 검토, 제품 설계, 외국어 협상까지 하나의 디지털 동료가 보조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일각에서는 직업 소멸을 우려하지만 역사 속 증기기관이나 컴퓨터 혁명처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는 자동화되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기업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투자 관점에서도 AGAI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미래 경제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므로 반도체, 메모리, 클라우드, 전력,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로봇, 의료 등 모든 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만 언론의 과장과 달리 현재 AGAI가 완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장기 계획 수립, 현실에서의 자율적 행동, 상식 추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특이점을 향한 기술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모든 기술을 넘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을 과학자들은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인터넷혁명보다 거대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는 단어는 수학과 물리학에서 블랙홀의 중심처럼 기존 법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을 뜻하던 말입니다. 인공지능에서의 특이점 역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 기존의 상식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1950년대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기술 발전이 본질적인 특이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기술은 직선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이를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 연구자가 논문을 쓰고 코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모델을 최적화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지능 폭발 가설처럼 잠도 자지 않고 실수도 없는 수백만 대의 인공지능 연구원이 쉬지 않고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며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수학 문제나
반도체 설계를 돕는 등 인공지능은 새로운 발견을 이끄는 핵심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가져올 미래에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공존합니다. 암치료법 발굴, 신약 개발 단축, 핵융합 발전, 기후 문제 해결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는 반면 잘못 설계되거나 악용되었을 때의 보안 및 사회적 혼란 위험도 커서 인공지능 안전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찾아올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 전후를 제시했으나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시점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며 인공지능 모델, GPU, 메모리, 데이터 센터, 전력, 클라우드, 로봇 네트워크 등 인프라 산업 전반의 성장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질 때 인류의 적이 될지 최고의 협력자가 될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 이후에는 전 인류의 지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뛰어난 디지털 초지능의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의 지식을 하나로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등장하고 그 존재가 수백만 개의 복제본으로 동시에 연구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초지능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완성된다고 해서 변화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하고 기억과 수명에 한계가 있지만 디지털 지능은 다릅니다. 인간은 의사가 되기 위해 10년 이상 공부해야 하지만 미래의 인공지능은 이미 축적된 지식을 디지털 공간에서 매우 빠르게 복사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아닌 복사를 통해 지식이 전수되는 셈입니다. 2014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닉 보스트롬 교수는 저서 슈퍼인텔리전스를 통해 인류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말한 초지능은 단순한 계산 성능이 아니라 수학, 물리학, 경제학, 예술, 창의력, 과학 연구 등 거의 모든 지적 활동에서 인간 최고 전문가를 뛰어넘는 종합적 지능을 의미합니다. 개미가 인간의 도시 건설을 이해하지 못하듯 초지능이 내리는 판단을 인간이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화처럼 위협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지능은 암 치료제나 희귀병 치료법을 수개월 만에 설계하고 새로운 배터리 소재 발견이나 핵융합 발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구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능력이 강할수록 안전성 연구가 중요해집니다. 인공지능에게 지구 환경을 보호하라는 목표를 주었을 때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상식까지 정확히 이해하도록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인공지능 정렬과 안전성 연구가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엔트로픽, 메타, XAI 및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펼치는 경쟁의 본질도 단순한 챗봇 개발이 아니라 미래의 디지털 지능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초지능을 구축하려면 수십만 개의 GPU, 초고속 네트워크, 거대한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망, 냉각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움직일 몸체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성장할 전체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 망원경이 눈을, 자동차가 다리를 확장했듯 초지능 역시 인간의 지적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협력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대신해 출근하지 않아도 공장과 음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을 미래학자들은 풍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이 무료가 되는 세상이라기보다 기술 발전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끊임없이 낮아져 누구나 저렴하게 고품질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뜻합니다. 과거 150년 전만 해도 인류의 역사는 부족함을 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방직기계를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처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나 역사적으로 기계는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철도, 자동차, 전기, 컴퓨터 등 훨씬 많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은 번역, 회계, 법률 검토, 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지적 노동과 화이트 칼라 업무까지 대신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덕분에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면 인간의 생활 수준은 대폭 향상됩니다.
이에 따라 예술, 봉사, 연구, 사업 등 자발적으로 노동을 선택하는 선택적 노동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미 공장의 불량품 검사, 병원의 영상 판독, 물류센터의 로봇 운반 등 생산성 혁명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은 기본소득, 직업 재교육, 인공지능 세금,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인공지능 안전성 연구원, 휴머노이드 로봇 관리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인공지능을 가장 빠르게 도입해 생산성을 올리는 제조업, 물류, 의료, 금융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속 인공지능이 현실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하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며 이것이 두 번째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인공지능 연산을 움직이기 위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자원은 바로 막대한 양의 전기입니다. 우리가 질문 하나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를 활용해 문맥을 확인하고 최적의 단어를 예측하는 엄청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는 수천 개의 고성능 GPU가 가동되며 이에 따라 막대한 전력이 소비됩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병목 현상은 모델 자체가 아닌 전력 공급에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정교한 공방이라면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수천 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만 번의 동일 계산을 반복해야 하는 인공지능 연산 특성상 수십만 개의 GPU가 탑재된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중소도시 하나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며 이 데이터 센터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생산 공장입니다. 서버가 막대한 연산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장비가 손상되므로 공기 냉각을 넘어 액체 냉각 기술 역시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날씨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이 안정적인 전원 공급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돌릴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계약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인프라의 성장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에 그치지 않고 변압기, 송전망, 배전 장비 등 전력 관련 설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는 TSMC,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버티브와 G버노바 같은 기업들도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20세기를 움직인 자원이 석유였다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와 전기입니다. 화면 속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몸체를 갖추게 되면 배터리, 모터, 센서, 감속기 등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 경쟁은 기업 단위를 넘어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인프라 주도권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한 기업 간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인공지능은 국방, 의료, 교육, 제조업까지 모든 산업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자 국가 경쟁력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인 미국에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AMD, 엔트로픽, xAI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벤처 투자, 최고 수준의 대학과 인재, 자본시장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전기차, 로봇, 양자 컴퓨터와 함께 인공지능을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고성능 GPU가 필수적인데 미국 정부는 군사기술 및 안보 유출을 막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화웨이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칩, 서버, 클라우드, 운영체제까지 독자적인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효율적인 비용과 알고리즘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공개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듯 무조건 막대한 자본을 집행하는 것 외에도 알고리즘과 엔지니어링 효율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패권 경쟁은 단순히 칩이나 챗봇 싸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재, 데이터, 전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로봇, 히토류, 통신, 위성 등 국가 산업 전체가 연결된 거대한 플랫폼 경쟁입니다. 민간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과 국가 전략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국의 방식은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인공지능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산업은 한 국가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미국 기업이 설계한 칩을 대만해 TSMC가 생산하고 한국 기업의 메모리가 탑재되며 네덜란드 ASML의 첨단 노광 장비가 쓰이듯 전 세계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승자를 찾기보다 인공지능 생태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GPU, 메모리, 전력, 데이터 센터, 광통신, 로봇 산업의 성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경쟁의 마지막 승부처는 디스플레이 화면 속을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 직접 일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두뇌와 로봇이라는 몸체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자동차, 공장, 국가 전략 전반을 포함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생태계는 엔비디아라는 단일 기업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메가 시스템입니다. 질문 하나를 처리하는 순간에도 수백 개 기업의 기술이 동시에 작동하므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려면 전체 생태계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층은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연산 칩을 설계하는 반도체 설계 영역으로 GPU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와 AMD 등이 위치합니다. 두 번째 계층은 반도체 생산 영역이며 첨단 공정을 전담하는 TSMC와 첨단 파운드리 및 메모리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계층은 데이터를 빠르게 교환하고 저장하는 인공지능 메모리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핵심 부품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 계층은 수만 개의 GPU가 작동하는 거대한 공장인 데이터 센터 영역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주도합니다. 다섯 번째 계층은 전력과 냉각 인프라 영역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와 열을 관리하기 위해 버티브,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력 설비의 GE, 버노바, 전력 공급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등이 주요 기업으로 꼽힙니다. 여섯 번째 계층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 영역으로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엔트로픽, 메타, XAI, 알리바바, 딥시크 등이 대형 언어 모델과 멀티모달 모델을 다툽니다. 일곱 번째 계층은 인공지능 서비스 영역으로 검색, 번역, 문서, 디자인, 의료, 금융 등 기존 소프트웨어와 업무 자동화에 인공지능이 결합합니다. 여덟 번째 계층은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움직일 몸체인 휴머노이드 로봇 영역으로 테슬라, 피규어 AI, 유니트리, 유비텍, 어질리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이 공장과 가정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계층은 이 모든 기술을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기업, 개인, 정부입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나 인터넷의 등장처럼 인공지능 혁명 역시 특정 종목 하나가 아닌 연산 능력, 메모리, 전력,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로봇 등 생태계 전체를 확장시킵니다. 따라서 변화의 방향과 산업 생태계 전체의 성장 구조를 파악하는 안목이 요구됩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글을 읽고 이미지를 분석하며 코드를 작성하는 등 디지털 세계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장에서 떨어진 부품을 주어 박스에 넣거나 컵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현실 작업은 수행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계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물러 있고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신체, 즉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사람이 계란을 집을 때 우리 뇌는 위치와 손가락 각도를 무의식적으로 계산하지만 깨지지 않을 정도의 악력을 조절하는 것은 로봇 세계는 정교한 계산과
실시간 수정이 필요한 고난도 과제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시시각각 바뀌는 조명, 불규칙한 장애물 등 현실 세계는 예상치 못한 예외 상황이 가득한 시험장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현실 공간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행동하는 피지컬 인공지능과 체화된 인공지능인 엠보디드 인공지능 개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기가 넘어지며 균형을 잡듯 인공지능이 신체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형태를 띤 휴머노이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인간의 체형과 팔다리에 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계단, 턱 재난 현장 등 불평형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는 방식이 가장 범용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현재 테슬라, 피규어 AI 등 여러 기업들이 물류와 공장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카메라, 센서, 모터, 반도체가 결합된 거대한 산업 생태계입니다. 신체를 제조하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판단하는 두뇌가 신체와 결합할 때 현실 세계를 직접 변화시키는 진정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인간의 신체는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컵을 집을 때 눈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피부로 촉각을 느끼며 수백 개의 근육과 관절을 실시간 제어하듯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인공적인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휴머노이드의 눈 역할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시각 인공지능 비전 기술이 담당하여 물체를 인식합니다. 마이크는 귀 역할을 하며 다양한 센서는 피부처럼 압력과 마찰력을 감지하여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돕습니다. 근육의 역할은 전기 모터가 대신합니다. 다만 모터는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전달되는 힘이 약하므로 근육의 역할은 전기 모터가 대신합니다. 다만 모터는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전달되는 힘이 약하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달하는 힘을 크게 늘려 부드러운 관절 움직임을 만드는 정밀 감속기가 필수적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와 나브테스코가 우위를 차지해왔으며 최근 중국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균형을 잡는 데에는 관성 측정 장치인 IMU와 발바닥 센서, 카메라 등의 정보 수집이 핵심입니다. 강화학습 기술을 통해 수많은 가상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행 및 균형 감각을 습득합니다.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는 출력과 중량, 안전성이 중요하므로 전기차 산업에서 축적된 최첨단 기술이 적극 이식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수십 개의 모터와 감속기, 수백 개의 센서, 배터리, 반도체, 제어보드, 통신장치, 전원 관리 및 냉각 시스템 등이 탑재됩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도 완성품 제조사뿐만 아니라 모터, 감속기, 센서, 배터리,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로봇 공급망 전체의 부품 산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한 물리적 하드웨어가 갖춰지더라도 세상을 파악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지능이 부족하면 자율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혁명의 진짜 핵심은 완벽한 신체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두뇌를 하나로 통합하고 제어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은 수많은 문서를 학습해 텍스트나 코드를 생성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대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커피잔 위치나 컵을 집는 악력, 식탁의 위치를 알지는 못합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현실 공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가 현실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사람처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비전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비전 인공지능은 카메라를 통해 사람, 의자, 컵, 바닥 등을 실시간 구별하고 추적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뜨거운 컵을 잡을지, 쟁반을 먼저 들지 판단하는 행동계획 수립 능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이 머릿속에서 물리학적 법칙과 세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월드 모델 연구가 활발합니다. 컵을 밀면 떨어지고 문을 밀면 열린다는 경험적 법칙을 머릿속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직접 타며 배우듯 인공지능 역시 보상과 실패를 반복하는 강화학습 기법을 통해 보행과
조작 능력을 습득합니다. 실제 로봇으로 수백만 번 넘어지는 실험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불가능하므로 가상세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먼저 학습을 진행합니다.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이 대표적인 사례로 GPU 칩 공급을 넘어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제공하여 로봇 개발을 지원합니다. 테슬라 역시 매일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에서 수집하는 비전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두뇌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로봇 내부에는 언어 이해, 이미지 분석, 음성 인식, 행동 계획, 균형 제어, 센서 통합 알고리즘 등 수많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 협력합니다. 결과적으로 휴머노이드의 핵심 경쟁력은 똑똑한 언어 모델 구축을 넘어 돌발 상황과 불확실한 현실 공간에서도 안전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 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휴머노이드 로봇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람처럼 상자를 옮기고 공장에서 작업하며 계단을 오르고 대화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출산율 감소, 제조업과 물류, 의료 현장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 공장에서의 반복 작업 배치를 1차 목표로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전 인공지능, 배터리와 모터 제어 기술, 그리고 자동차 공장이라는 대규모 실제 실증 환경을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피규어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제프 베이조스 등 거대 자본과 기업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람처럼 일하는 범용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시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대표 로봇 아틀라스를 통해 균형 감각, 점프, 장애물 극복 등 압도적인 운동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최근에는 기술 시연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대표 로봇 디지트를 통해 물류센터 상자 운반 등 산업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실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제작하고 대량 생산하는 제조 역량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사족보행 로봇으로 시작해 휴머노이드로 확장한 유니트리 로보틱스, 교육용에서 산업용으로 영역을 넓힌 유비텍을 비롯해 프리의 엔진 AI, 딥 로보틱스 등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용의 앱트로닉, 가정용의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추어리 AI 등 신생 기업들이 공장, 물류, 가정 등 각기 다른 분야를 표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휴머노이드의 진짜 핵심 경쟁력이 기계적 하드웨어를 넘어 인공지능 성능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 비전 인공지능, 강화학습 등이 로봇의 기계적 성능과 결합할 때 최종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처럼 수많은 기업이 경쟁한 뒤 소수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완성품 업체의 화려한 시연 영상보다는 인공지능, 제조, 배터리, 대량 생산 능력,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실제 고객 확보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조 경쟁을 지나 대량 생산, 가격 경쟁력, 안전성, 작업 효율성을 다투는 휴머노이드의 진짜 패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은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심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고령화,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사람이 기계를 대신하던 시대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5년 발표한 국가전략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통해 단순 조립 공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로봇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의 체질 개선을 10년 이상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기존 공장이 사람의 체형과 작업대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환경을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투입을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로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탄탄한 제조 공급망입니다. 휴머노이드에 탑재되는 수천 개의 모터, 감속기, 배터리, 센서, PCB, 알루미늄 프레임, 정밀 가공 부품 생태계가 짧은 거리에 밀집해 있어 부품 조달, 시제품 제작, 대량 생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사족보행 로봇에서 휴머노이드로 빠르게 확장한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산업용 휴머노이드 실증을 진행 중인 유비텍 등이 이러한 공급망 경쟁력을 대표합니다. 휴머노이드 산업은 인공지능 성능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 합리적인 가격, 적은 고장률, 용이한 유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스마트폰, 드론, 전기차 산업에서 축적한 대량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강한 미국과 제조 및 대량 생산 역량을 무기로 삼는 중국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생산량이 늘고 부품 단가가 낮아지면 기업용을 넘어 가정용 시장까지 확장될 것이며 제조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휴머노이드 보급이 확대되면 모터, 감속기, 배터리, 센서, 카메라, 반도체, 정밀 부품, 산업 자동화 소프트웨어, 물류 시스템 등 공급망 전체의 수요가 동반 성장합니다. 결국 중국의 목표는 단순한 로봇 수출을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로봇을 하나로 묶어 로봇을 제어하는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통화하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용 로봇을 떠올리지만 휴머노이드 혁명은 구인난이 심각하고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공장입니다. 무거운 부품 이동, 볼트 체결, 품질 검사 등 반복적이고 피로도가 높은 작업을 밤낮 없이 동일한 품질로 수행합니다. 테슬라, 피규어 AI, 유비텍 등이 제조업을 1차 목표로 삼는 이유입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도 계단을 오르고 선반에서 상자를 꺼내는 등 기존 바퀴형 로봇이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람과 협력하게 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는 약품, 검체, 침대, 장비 운반 같은 반복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에서는 노인 돌봄 인력 부족을 보완하여 복약 지원, 응급 상황 알림, 일상 보조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운반 및 위험 지역 사전 점검을, 농업 분야에서는 비전 기술로 과일 수확, 비닐하우스 관리 등을 보조합니다. 나아가 달 기지 건설이나 화성 탐사, 우주 정거장 유지 보수 같은 우주 산업 극한 환경에도 투입됩니다. 반면 청소, 요리, 빨래 등을 담당하는 가정용 휴머노이드의 보급은 가장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배치, 어린이, 반려동물 등 돌발 변수가 많고 안전성과 가격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컴퓨터, 인터넷이 인간을 대체하기보다 업무의 형태를 바꿨듯 휴머노이드 역시 반복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먼저 대체하며 인간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로봇 유지보수 전문가, 인공지능 운영 관리자 등 새로운 직업과 산업 생태계가 함께 형성될 것입니다. 공장, 물류, 병원에서 시작된 휴머노이드의 보조 역할은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에 따라 농업, 서비스업, 가정으로 점차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점등원, 엘리베이터 안내원, 전화 교환원, 타자 전담 직원처럼 사라진 직업이 많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일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인류 전체의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공지능 혁명은 과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가 근력을 대신했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글, 그림, 번역, 코딩 등 일부 인지 노동을 자동화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와 결합하면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자동화되는 영역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할 직무는 단순 물류, 재고 이동, 반복 검사, 정형화된 문서 작성, 기본적인 고객 응대처럼 규칙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작업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능력, 복잡한 협상, 창의적인 문제 정의, 윤리적 판단,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은 인공지능이 쉽게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나 교사처럼 공감과 동기부여,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역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컴퓨터, 인터넷, 엑셀을 다루는 능력이 경쟁력이었듯 이제는 인공지능과 협업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됩니다. 한 명의 디자이너나 개발자, 의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훨씬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자, 인공지능 안전 및 윤리 전문가, 로봇 운영 관리자, 휴머노이드 유지보수 엔지니어, 데이터 품질 전문가, 로봇 원격 관제 전문가, 교육 콘텐츠 제작자 등 새로운 직업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가지 기술로 평생 일하기보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구와 전문성을 익히는 평생 학습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교육 환경 역시 암기 위주에서 문제 해결력, 협업, 비판적 사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의 경쟁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인간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가치를 선택하며 공감하고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시대의 투자는 과거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성장에 맞춰 철강, 타이어, 반도체, 배터리, 정비, 보험 산업이 동반 성장했듯이 휴머노이드 역시 단일 제품을 넘어 수천 개 기업이 연결된 거대한 공급망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최상위 계층은 언어와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인공지능 두뇌 플랫폼입니다.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엔트로픽, 메타, XAI, 알리바바, 딥시크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계층은 이 인공지능 연산을 뒷받침하는 GPU 및 반도체 분야로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자체 칩을 개발하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층은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와 HBM 메모리 분야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주도하고 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한 HBM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네 번째 계층은 근육과 관절 역할을 담당하는 정밀 모터와 감속기 분야로 일본의 리덱, 야스카와 전기,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나브테스코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기업들도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층은 시각과 촉각 등 감각을 담당하는 센서 및 비전 영역입니다. 카메라, 3D 비전, 라이다, 힘 센서, IAMU, 촉각 센서 기술이 더욱 정교해질수록 로봇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층은 구동을 지속시키는 배터리, 충전 기술, 전력 관리 시스템, 전력 반도체 영역입니다. 가볍고 출력이 높은 배터리가 로봇의 가동 시간을 좌우합니다. 일곱 번째 계층은 대량 생산을 가동하는 제조 자동화 인프라 영역입니다. ABB, 지멘스, 로크웰 오토메이션, 슈나이더 일렉트릭, 옴론, 키엔스 등이 공장 자동화 설비와 생산 품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 계층은 완성형 휴머노이드 제조 기업들로 테슬라,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질리티 로보틱스, 유비텍, 유니트리, 앱트로닉, 원엑스 테크놀로지스, 생츄어리 AI 등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초창기 디바이스 제작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부품 기업이 함께 대규모 성장을 이뤘듯 휴머노이드 혁명도 동일한 경로를 밟을 것입니다. 특정 로봇 업체의 성패를 맞추기보다 완성형 로봇의 보급이 늘어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품, 연산 능력, 메모리, 배터리, 전력, 자동화 설비 등 산업 전체의 연쇄 반응을 파악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2035년의 평범한 하루를 그려봅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인공지능이 수면 상태를 분석해 창문과 온도를 조절하고 커피 머신이 음료를 준비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탁물 정리, 분리수거, 상자 분류, 생수 운반 같은 집안일을 돕습니다. 기계는 가사 노동을 줄여줄 뿐 가족의 본질적인 역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길거리에는 운전자 조종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공존하며 건물 입구에서는 휴머노이드가 물류를 정리하고 청소 로봇이 가동됩니다. 여전히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모습입니다. 회사 회의실에서는 실시간 번역과 자동 요약 기능 덕분에 언어 장벽 없이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장 라인에서는 휴머노이드가 부품 이동, 조립 불량 검사를 수행하며 사람은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공정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병원에서도 인공지능 접수와 휴머노이드의 휠체어 이동, 약품 운반 보조가 이루어지며 의사는 최종 진단과 환자 상담에 전념합니다. 학교 교육은 단순 암기 대신 질문하는 법, 정보검증법, 인공지능이 제시한 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기술 덕분에 절약된 시간은 가족과의 산책이나 소통처럼 사람만의 가치 있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물론 일자리 적응 문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위협, 소득 격차 등 새로운 과제도 수반되므로 사회적 제도와 윤리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천재 몇 명이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이 적응하고 변화를 선택하면서 미래가 완성됩니다. 돌불 바퀴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을 거쳐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가치는 언제나 인간의 활용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넓히는 도구입니다. 미래는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공존하는 법을 터득한 인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핵심은 생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250년이 지난 지금 경제학자들이 인공지능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 역시 단순한 대화 기능이 아닌 생산성 혁명에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근력을, 전기가 공장 가동을,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무와 정보 전달 생산성을 높였다면 인공지능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코딩, 이미지 생성 등 인간의 인지 노동을 보조하며 다섯 번째 생산성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10%만 향상되어도 기업의 비용 구조가 바뀌고 국가 경제 성장률이 크게 출렁입니다. 인공지능은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대체하기보다 한 사람이 창출할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코딩을, 디자이너는 초안 작성을, 마케터는 시장 분석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운영 효율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비서, 의료, 법률, 로봇, 보안,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수많은 새로운 시장과 직업을 창출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기준도 반도체, 전력, 데이터, 인공지능, 인재, 클라우드, 연구개발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듯 인공지능 혁명 역시 교육, 인재, 전력, 법과 제도, 기업 투자가 함께 발맞추어야 완성됩니다. 인공지능 경제의 핵심은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한 명이 창출하는 가치를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클라우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소수 개발자가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듯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업의 형태도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 개발, 회계, 인사, 마케팅, 법률, 고객 상담 등 할 일이 많아 규모를 키우고 직원을 다수 고용했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회의 요약, 이메일 작성,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계약서 검토, 광고 문구 및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을 담당하며 24시간 쉬지 않는 업무 지원 도구이자 새로운 디지털 동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조직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마케터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부터 분석까지 전담하고 개발자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등 담당 업무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소수 인원이나 직원 한 명으로도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전 제시, 설득, 위기관리, 투자 유치, 기업 문화 형성 등 인간 중심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므로 인공지능이 경영자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경영자에게 고도화된 정보 분석과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회의, 마케팅, 회계, 법무, 개발 등 전 부서에서 인공지능이 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창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연성을 갖춘 소규모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 역시 거대한 데이터와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을 내재화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 기업의 가치는 물리적 규모보다 데이터, 알고리즘, 브랜드 등 무형 자산과 실행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람이 배제된 조직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유연하게 협업하는 형태가 미래 기업의 주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미국인의 4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현재는 2%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사라지기보다 자동차, 항공, 반도체, 인터넷 등 더 많은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혁명 역시 직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지만 육체 노동을 넘어 지식 노동까지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기보다 직무 내부의 업무 비중과 방식이 먼저 변화합니다. 회계사의 장부 정리나 데이터 분석을 인공지능이 돕더라도 세무 전략 수립과 최종 판단 및 복잡한 상담은 사람의 몫입니다. 공장 노동자 중심의 자동화였던 과거와 달리 보고서 작성, 회의 요약 번역, 데이터 분석 등 화이트 칼라의 사무 업무가 먼저 자동화 영역에 들어왔으나 이는 업무 방식과 요구 역량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개발자 역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역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코드를 검토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품질 관리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창작자 또한 단순 작화나 제작을 넘어 브랜드와 감성, 스토리를 부여해 가치를 만드는 기획자의 역할로 이동합니다.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역시 데이터 분석과 판례 검색 등 지원 도구로 활용하며 환자 및 고객과의 소통과 최종 책임, 종합적 판단에 집중하는 전문가가 뛰어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교사 역시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장을 이끄는 조력자로 역할이 변합니다. 위험한 것은 특정 직업의 소멸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롬프트 설계 전문가, 워크플로우 설계자, 안전 및 윤리 전문가, 모델 평가 전문가, 로봇 운영 관리자, 휴머노이드 유지 보수 엔지니어, 디지털 트윈 전문가, 데이터 품질 관리자 등 수많은 새로운 직업군이 지속해서 탄생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학습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감 능력, 신뢰 형성, 책임감, 새로운 목표 설정, 윤리적 선택, 질문 던지기 같은 인간 본연의 역량이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의 전문성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결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재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를 선점할 것입니다. 200년 전 산업혁명 시기 도입된 일률적인 교육 방식은 기초교육을 빠르게 보급하는 데 기여했지만 학생 개개인의 이해 속도와 재능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고 수십 수백 번 반복 설명이 가능하며 학습 인프라로서 학생 맞춤형 개인 교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보 탐색이 쉬워진 시대에 단순 암기식 주입 교육의 중심은 지식의 활용과 비판적 사고, 분석 능력으로 이동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수한 정답을 제시해주는 만큼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고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평가받습니다. 교사의 역할 역시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감, 협력, 올바른 가치관을 이끌어주는 조력자로 전환됩니다. 대학 역시 단순 지식 창구를 넘어 연구, 실험, 토론, 협업과 아이디어 창출의 공간으로 진화하며 평생 학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 환경 및 기폭 장치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35년 미래의 교실은 개별 인공지능 학습 도구로 기본 개념을 익히고 교사와는 토론 프로젝트 협업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스스로 질문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올바른 인간으로의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페니실린과 X선 DNA 구조 발견에 이어 인공지능은 또 하나의 의료혁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는 증상, 병력, X선, CT, MRI, 유전자, 생활습관 등 복잡다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경쟁자가 아니라 보조 도구이자 파트너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질환 망막, 유방 촬영 영상 분석과 심전도 판독 보조 등 의료진이 놓치기 쉬운 이상 소견을 실시간 탐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수천 장의 영상 이상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암을 포함한 질병의 조기 발견 확률을 올립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수억 개의 화합물 중 유망 후보 물질을 빠르게 발굴하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여 초기 연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킵니다. 또한 유전자 정보, 웨어러블 기기의 건강 수치, 생체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예방 및 치료법을 선사합니다. 병원 진료에 앞서 스마트 기기가 이상 징후를 먼저 감지하는 예방 중심 의료 환경이 구축되고 있으며 수술실에서도 정밀 수술을 보조합니다. 인공지능은 반복 행정 등 단순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환자와 소통하는 데 집중하게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기술인 만큼 의료 데이터 관리와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도적 안전성 확보 역시 꾸준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달래고 복잡한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책임을 지는 주체는 인간 의사입니다. 인공지능은 보조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는 공감과 신뢰로 전략을 세우는 협력적 의료 생태계가 미래에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금융은 동전, 은행, 주식시장,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를 거쳐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금융은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등 수많은 정보를 다루며 인공지능은 복잡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거 애널리스트가 재무제표에 의존했다면 인공지능은 데이터 요약과 산업지표 정리를 지원해 깊이 있는 분석을 돕습니다. 다만 투자의 핵심인 기업 문화, 경영진 신뢰, 예상치 못한 위험 관리 등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지원할 뿐 사람들의 심리 변화나 정책 변화까지 마칠 수는 없으므로 최종 결정은 인간의 몫입니다. 과거 고액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자산관리 역시 대중화되어 개인의 저축과 은퇴 계획을 돕는 디지털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은행 창구 업무도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챗봇을 통한 대출 비교,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 분야에서도 운전 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을 정교하게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 및 부정 탐지를 지원합니다. 이상 거래 및 피싱 사기를 실시간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 보안 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같은 미래 금융 인프라에서도 인공지능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기술과 거래 속도가 발전해도 좋은 기업 발굴, 위험 관리, 장기적 관점 유지라는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2035년 인공지능이 위험을 요약해 줄 수는 있지만 삶의 목표에 관한 책임 있는 선택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류는 벽화에서 유튜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그 창작의 영역에 새로운 동반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예술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해주는 가장 강력한 창작 도구로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AI는 기획부터 대본, 자막, 더빙까지 보조하며 제작 효율을 극대화하여 누구나 창작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영화 산업에서는 부족한 예산의 한계를 넘어 스토리보드와 특수 효과를 지원하며 독립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줍니다. 음악에서도 AI가 편곡을 돕지만 결국 사람의 삶과 감정이 담길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을 이끄는 예술이 완성됩니다. 게임 속에서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맵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반응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몰입형 경험을 선사합니다.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번역과 음성 기술은 창작자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더 넓고 빠르게 뻗어나가게 돕습니다.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콘텐츠가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창작자의 의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창의성은 단순한 데이터 조합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연결하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윤리, 그리고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라는 과제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미래의 창작 환경에서 AI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AI의 생산성이 결합된 새로운 걸작들을 기대해 봅니다. 과거 핵무기, 우주 개발, 반도체, 인터넷, 석유가 한 시대를 지배하며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듯 21세기 세계는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주도권 다툼을 넘어 경제, 국방, 교육, 에너지, 외교, 산업 등 국가의 미래 생존이 걸린 거대한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와 연구 개발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정교한 규제 체계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로봇과의 융합을 추진하며 한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20세기 산업의 혈액이 석유였다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더 정확하고 다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기술의 성패를 가릅니다. 또한 연산연동의 필수적인 GPU, 고대 역폭 메모리 HBM, 파운드리 등 반도체 생태계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나아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수십만 개의 GPU를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할 전력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저장 기술 역시 소중한 전략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수한 연구자, 엔지니어, 창업가를 끌어들이는 인재 유치 경쟁 또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율비행 드론, 영상 분석 정찰, 사이버 방어 등 국방 안보 체계 역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윤리적 기준이 다각도로 논의됩니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정책 자체가 국가의 고유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차원에서는 교통, 전력, 쓰레기 처리, 재해 예측, 행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로 연결되며 국가 간 기술 동맹과 공급망 협력이 외교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과 인프라의 차이가 국가 간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디지털 격차 완화 역시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미래의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하나만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 안정적인 전력, 반도체 산업, 교육, 창업 문화, 제도, 사회적 수용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완성한 나라입니다. 인공지능 패권 경쟁은 국가 생존에 걸린 경쟁이자 기후변화, 고령화, 질병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도구로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금을 직접 판 사람들보다 곡괭이, 청바지, 철도 등 인프라를 제공한 이들이 거대한 부를 구축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골드러시에서도 생태계 전체를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산업 생태계의 커다란 흐름을 파악합니다. 인공지능은 챗봇을 넘어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클라우드, 산업별 솔루션이 긴밀히 연결된 거대한 메가 인프라 생태계입니다. 첫 번째 물결은 GPU,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전용 반도체와 냉각 시스템, 전력 설비 등 연산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도구와 기업용 솔루션 등 플랫폼 영역이 주도합니다. 세 번째 물결은 의료, 금융, 제조 등 각 산업에 도입되어 생산성을 올리는 응용 영역이며 이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네 번째 물결은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센서, 배터리 등 피지컬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기술 혁명기에는 과도한 거품이 수반될 수 있으나 단기적 변동보다 장기적인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 방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이틀을 내건 기업보다 실질적 활용 능력을 지닌 기업을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결국 인재와 조직이 있습니다.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미래 투자와 사업을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2040년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영화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변해온 결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수면 상태와 날씨를 분석해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에 창문을 열어 깨우고 건강 상태와 스케줄에 맞춘 요약 브리핑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합니다. 집은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환경으로 변모합니다. 출근의 개념은 크게 달라집니다. 회의 사전 요약과 실시간 번역으로 국적과 언어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의사 결정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사무실과 공장에서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위험 요소 파악과 재고 관리 등 반복 업무를 도맡고 사람은 고객과의 소통,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협상, 최종 의사결정에 집중합니다. 의료 시스템 역시 예방 중심으로 진화합니다. 수면 스트레스, 혈압 변화를 인공지능이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의사는 이를 토대로 환자의 삶과 마음에 공감하는 정밀 맞춤 진료를 펼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마다 개별 인공지능 학습 도구로 맞춤 학습을 진행하며 창의적 역량을 키웁니다. 퇴근 후 쇼핑에서도 인공지능이 조력하고 가사노동이 절약된 시간만큼 가족과의 식사 등 사람다운 삶에 몰입합니다. 한편 일자리 격차와 보안 등 사회적 과제가 수반되므로 수용 정책과 윤리적 규칙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데이터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 사랑, 희망과 같은 가치는 여전히 사람만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고 어떤 목적을 부여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언제나 인간입니다. 2040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류의 의지와 손길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불의 발견이 음식과 온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전쟁과 파괴를 초래했듯 인공지능 역시 인류의 모든 도구처럼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지만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언제나 인간입니다. 돌도끼, 바퀴, 종이, 인쇄기,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을 거쳐온 인류의 역사는 곧 도구의 역사였습니다. 새로운 도구가 등장할 때마다 직업 소멸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지만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한 단계 발전해왔습니다. 인공지능 또한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위치한 또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인공지능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며 수많은 책을 학습하고 지능을 높여가고 있지만 지능의 향상과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은 첫사랑의 설렘을 직접 느끼지 못하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꿈을 꾸거나 삶의 이유를 묻고 행복을 고민하며 타인을 위해 희생을 결심하지는 못합니다. 의미를 창출하고 가치를 선택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미래의 경쟁은 인간 대 인공지능의 구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간의 태도 차이에 있습니다. 과거의 암기력이나 검색 능력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타인과의 협력 및 공감 능력, 책임감, 그리고 평생 학습 능력이 핵심 가치로 부상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쌓아 올린 언어, 그림, 음악, 지식을 학습하므로 결국 인류 문명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식과 가치를 남기면 인공지능도 이를 배우지만 편견을 남기면 편견을 학습하게 됩니다. 역사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선택을 기억해 왔습니다. 미래는 미리 결정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기술이 아닌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더 따뜻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기계가 아닌 지혜를 갖춘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참된 주인공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